지금 현재 빅하이드 온라인에서 수능 중에서도 그 듣기 스페셜리스트라서 청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할 것, 특히나 여기 학원 원장님들 분들이 위주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주로 과목 같은 게 뭐 세부적으로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너무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약간 조금 그 듣기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듣기라고 하는 그런 그 시장 같은 게 새롭게 형성되는 데 있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 여기 있는 세팅은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시간을 워낙 딱 잘 지켜주셔가지고 저도 시간을 딱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준비되는 동안 사람의 집중력이 한 15분까지가 한계라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15분 동안 진행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약간 좀 지루해 보이시면 제가 썰렁한 농담이라도 뭐라도 하나 그때 맞춰서 해드릴게요. 네, 효과적인 리스닝 공부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할 거고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제 소개로 또 한 번 들어갑니다. 네, 순서니까요. 지금 현재 학력 내용은 나와 있고요. 저는 초등학교 마치고 미국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미국에서 나왔고요. 그러나 강의는 현재 지금 빅하이드 온라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알스쿨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YBM 시사닷컴에서 AP 뉴스 청취, 듣기 관련해서 그 다음에 CNN 라이브 강의를 촬영을 했고요. 파고다 및 그 다음에 능률교육에서 혹시 성인 시장에 토마토 토익 스피킹 아세요? 토마토 토익 스피킹 그거 이번에 베이스 책이 나왔는데 그 촬영을 제가 했고요. 그 다음 다락원, 스피쿠스 등등 강의를 했습니다. GP라는 책들은 최근에 나온 게 니트 바이블이라고 해가지고 니트 관련 책을 또 하나 출판했고요. 그리고 그 통역은 제가 G20대 통역, 그 다음에 미 공군성 장관, 국방부 장관 2009년 아덱스 통역을 했고요. 방송 출연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러브 스위치라고 해서 옛날 TVN에서 했던 거랑 그 다음에 올해 온스타일에서 했던 프로젝트 런웨이 그런데 등등 아주 잡다한 프로에 많이 나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이걸 해드리는 내용을 크게 요약을 한번 하고 지나갈게요. 제일 처음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듣기가 과연 왜 중요한가? 특히 학원 원장님들 분들께서는 이제 상담 같은 걸 할 때 일종의 예를 들면 이 아이에게 비전이라든가 이 아이에게 이게 왜 중요하고 왜 그러니까 너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사실상 저희가 납득을 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도 다 설득을 저희가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듣기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듣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의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저희가 어떠한 자료나 내용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듣기가 왜 중요한지, 듣기 교육의 중요성부터 한번 저희가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저희가 대학교에 가야 되고 입시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닥쳐오기 때문에 입시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 모든 공부를 합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가는 이유도 사실상 언젠간 입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 가는 거고요. 연령대 상관없이.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모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일단은 대학에 가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듣기가 왜 대학 가는 데 중요한지를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저기 일종의 타임라인을 알죠? 저 시행 일정이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수능 시험이 변함없이 받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듣기가 50%로 즉 외국어 영역이라 하는 그 영역의 50%가 이제는 듣기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듣기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부터 당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당장 내년에 대입시험을 본 학생들은 듣기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은 일단 예정된 바로는 듣기가 50%가 될 거기 때문에 듣기가 중요해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원래는 그 다음에는 지금 시행연도가 나와 있지만요. 2015년도 즉 2016학년도부터는 우리가 니트라고 하는 국가영어시험 국영시가 들어오게 돼 있죠.
사실상 이렇게 지금 계획은 잡혀 있어요. 하지만 이 계획이 어떻게 수행이 될지는 아직까지 조금 저희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대로 된 그런 발표 같은 것들이 원래는 3월 달에 공식 발표가 나야 될 게 미뤄졌죠. 6월 달로. 그런 다음에 또 미뤄져가지고 이제 한 10월 달까지도 니트가 정확히 딱 언제부터 우리의 수능 시험을, 수능 외국어를 대체할지가 그때에서 나온답니다. 10월 달에서 또 늦춰질 수도 있어요. 자, 그 말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2015년부터 니트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게 예를 들면 2, 3년이 더 늦춰지면 언제가 돼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까지 애들이 무슨 시험 보고 대학교 가요? 수능 보겠죠, 그렇죠? 수능이 그럼 그때까지는 듣기가 몇 프로인 거예요? 50%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지금 아이가 몇 살이어야지 그 년도에 뭐 대학교로 가는지 이런 것들, 이런 수학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확실한 것은요, 뭐 니트가 되어도 어차피 듣기가 중요할 거지만은 니트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 내년부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듣기는 50%, 대학교에 가는 그 관문의 외국어의 50%가 듣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학 갈 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그럼 계속해서 시행 일정 다음으로 좀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볼게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수능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 지금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원장님들이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뭐 세부적으로 끝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모든 정보가 알고 있으면 상담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자,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외국어 영역에서 뭐 영어 영역이라는 뭐 이름의 변경이 있고요. 아직까지 입에 잘 감기지는 않습니다. 영어 영역으로 바뀐다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A형, B형 시험으로 나뉠 것인데, 뭐 A형은 실용 영어, B형은 뭐 규정 수능 범위. 문제가 이제 50문제에서 5문제가 줄어든다더라. 그리고 듣기 평가 기준이 34%였던 것이 50%로 확대된다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 중요한 거는 한 대화문에 듣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한 개의 긴 지문을 듣고 저희가 두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 듣고 하나 푸는 것만 쭉 했는데 지금 수능 빼고 토익이라든가 토플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그런 듣기 시험을 보면은 긴 지문을 듣고 한 문제 이상 푸는 거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즉 수능도 어느 만큼 듣기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난이도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요. 제가 좀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그러나 니트란 먼저 한번 볼게요. 니트란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부터 듣기가 50%가 된 그런 시험을 아이들이 쭉 보다가요. 어느 순간 애들 정신을 딱 차리고, 올해 재수하면 내년부터 니트 봐야 되겠네. 이런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아이들의 연령대는 중학생들이에요. 중학생들이 지금 열심히 달려서 대학 갈 때쯤 되면은 니트가 들어온다더라.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중학교 학부모님들 상담하시는 원장님들은 그때쯤 니트 들어온다는데 우리 아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우리 아이 뭐 공부 지금 이대로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니트라고 하면 그럼 어떠한 시험을 정확하게 얘기하는지 물론 잘 알고 계신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간단하게만 니트가 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니트는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의 줄임이고요. 니트고요. 그 다음에 해외 영어 시험에 뭐 의존도를 낮추고자 해가지고 뭐 들어왔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과목이 몇 과목이라고요? 자, 4과목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답변 잘해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호응이 중요하죠. 자,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인데 사실 저걸 쳐다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물론 쓰기로 가르치면 되게 힘들겠지만 제일 가르치기 힘든 건 뭐다? 사실 말하기죠, 그렇죠? 말하기가 제일 까다로워요. 쓰기는 우리는 위대한 그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저희는 쓰기는 어떻게든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전례를 볼까요? 전례를? 옛날에 토플이 옛날에 PBT 때 PBT 토플 시험 볼 때는 라이팅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게 CBT로 바뀌면서 뭐가 추가됐어요? 라이팅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IBT로 또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말하기가 추가됐죠. 그렇죠? 자, 이것이 보면은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이것도 소문이지만 근거가 있는 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660점 만점에 거의 만점 나오는 사람들이 딱 이 시험을 보고 미국 대학교에 가니까 말을 한마디도 못해. 글도 못 써. 이러니까 미국이나 이렇게 토플 주관하는 그런 곳에서 안 되겠다. 이 사람들한테 글쓰기를 시험을 봐야 되겠지 하고 글쓰기를 하면서 CBT로 넘어옵니다. 근데 신기하게 한국 사람들이 한 1년 만에 CBT 라이팅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학원에 가보니까 사람들한테 이런 주제가 나올 것 같다고 주제 책을 한번 던지고 대한민국 사람들 위대합니다. 그 책을 다 푸는 거예요. 모든 주제의 글을 다 쓰고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뭐 문제라는 게 뭐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씩만 썼던 걸 변경시켜서 접목시키고 뭐 하는 걸 하니까 라이팅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이때까지 대한민국 사람들 토플 괜찮았습니다. IBT로 바뀌고 어때요? IBT로 바뀌고 120점 만점이 됐는데 스피킹을 못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덕분에 스피킹 집중한 데는 뭐 학원들도 돈 좀 벌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4개의 과목으로 분류가 되는 니트인데 니트는 처음부터 4개 과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듣기가 있고 읽기가 있고 말하기 있고 쓰기가 있는데 아마도 말하기가 제일 다루기 까다로울 것이다. 조금 이따 이제 스피킹 담당 하시는 그 강사분 다른 분이 또 설명하시겠지만요. 이런 점들 여러분들 염두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재빠르게 넘어갈게요.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니트가 나중에 도입이 되면은 2급과 3급으로 나뉘는데요. 급수가 있습니다. 물론 1급은 입시랑 별개 내용이고요. 2급과 3급이 입시인데 난이도가 어때요? 3급은 실용영어, 즉 쉽다는 거죠. 쉽다는 거예요. 2급은 제가 뭐 문제를 보니까 현 수능 시험 수준이라고 하는데 3급과 2급 가장 최근에 교과를 발표된 것에 따르면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3급은 최종적으로 최근 수정된 거 보니까 문제가 한글로 나와요. 문제가 한글로.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더 쉽게 느껴집니다. 근데 2급은 보니까 문제도 영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느끼기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차이가 있지만은 자, 이런 식으로 2급과 3급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학교 갈 때 뭐 봐야 되나요? 2급을 봐야 될까요? 3급을 봐야 될까요? 물론 내가 가는 과가 영어랑 관련이 있는가? 영문과 가고 싶어요? 그럼 뭐 봐야 돼요? 당연히 그쵸, 어려운 거 봐야 되겠죠? 뭐 상식선이에요. 그래서 약간 영어랑 관련된 과는 역시나 더 어려운 시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화 구성 이것도 역시나 재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시험 시간에 있죠? 시험 시간이 145분 동안 앉아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마어마하죠? 저거를 본다고 생각하면 참 끔찍한 것 같아요. 어차피 문항수도 많고요. 듣기는 35문제가 나오더라. 자, 이런 정보들 여러분 제가 빨리 넘기겠습니다. 필기하실 분들은 인터넷에 딱 니트만 검색만 해서 나오는 정보니까요. 이런 검색 따로 해보시고요. 자, 이제 제가 듣기를 오늘 조금 더 대화를 나누었어요. 듣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듣기를 보면은 지금 현재 수능은 17문항인데 니트는 35문항이 될 것이고요. 그 중간에 듣기가 50%가 되면은 듣기가 22문제에서 23문제 정도가 나올 겁니다. 이 중간 정도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뭐 문제의 숫자가 더 많아질 것이고요. 뭐 지문 보기 등이 뭐 영어로 나온다. 아까 2급, 3급 중에서 그쵸, 높은 급수가 영어로 나오고요. 체감 난이도 높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유형 같은 것들은 사실 니트 문제 유형을 보시면은 아마 그 토플이라든가 지금 어학원 위주로 하셨던 분들은 문제 유형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약간 다른 어학 시험에서 가져온 듯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있고 뭐 숫자가 훨씬 많다. 자, 문제를 그럼 하나만 샘플로 볼까요? 풀어볼 건 아니고요. A lady will describe the location of different buildings at British College.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이렇게 대충 디렉션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According to the talk, where is the auditorium located? 하면은 뭐 모르는 등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영어로 문제 나오는 것이고 사실은 원래 예전에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잘 안 나왔어요. 수능에. 이렇게 뭐 길찾기라든가 뭐 건물 위치 찾는 문제 역시 니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고요.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사실 여기서부터죠.
다 펼쳐놓고 제가 혹시 필기하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펼쳐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듣기가 중요한 이유는 대학교 가기 위해서 듣기가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니트라는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보게끔 애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아이들이 이 니트라는 그 니트 중에서도 듣기라는 단어를 잘 공부할 수가 있을까? 자,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많은 주제의 내용을 듣는다 라는 아주 상식적인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듣기를 가르칠 때 보면은 아이들한테 뭐 어떤 거를 주로 듣게 시켜요? 학원에 애들이 와가지고 영어 공부를 한다, 뭐 영어 듣기를 공부해요. 뭐 어떤 거 듣게 시키죠? 사실은 뭐 책, 교재 밖의 내용 우리가 그렇게 뭐 들려줄 게 없습니다. 그렇죠? 교재랑 따라오는 MP3라든가 뭐 교재 탑재된 내용을 아이들한테 뭐 들려주는 것까지가 사실 저희 한계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도 힘들고, 역량을 가진 선생님도 그쵸, 어떻게 이걸 반마다 다 맞춰서 준비를 하니까 힘든 내용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힘든 거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바로 니트 때문에 다가왔죠. 니트 문제를 분석해본 결과 특히 2급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시사적인 내용도 아이들이 약간 좀 노출시킬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뭐 AP 뉴스나 CNN 뉴스를 들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사실상 들려주면 학부모님들은 만족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것도 듣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이런 것도 지금 노출이 되어서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좀 여기서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들어봤어요. 사실 학원에도, 같은 학원에도 반마다 아이들 난이도가 다 다르고요. 아이들의 흥미가 다르고, 사실 또 지역별로 또 학원 학생들의 수준도 또 다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학년이라고 해도 대치동에 가가지고, 정말 그런 동네 가가지고 딱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은 뭐 해외 생활 뭐 몇 년 동안 하고 온 아이들, 뭐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뭐 우승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뭘 갖다 들려줘도 다 들어요. 이런 아이들 솔직히 가르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일반적인 아이들한테는 내가 이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판단을 해보고요. 뭐 대화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추스린다. 많이 그냥 들려줘야 된다고 그랬죠. 많이 들려줘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용 파악에서 뭐 언어 파악이라고 약간 좀 내용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때까지 보면 아이들이 듣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줄거리 파악을 애가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잘 신경을 안 씁니다. 애들은 뭐 숫자 문제면 뭐 숫자만 들으면 되는 거고, 주제 문제면 주제만 들으면 되는 거지, 전체 줄거리를 애가 알아듣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저희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니트는 사실상 저희가 나중에 겪어보시면 알게 되시겠지만요, 라이팅 별개, 그러니까 쓰기 별개, 말하기 별개, 읽기 별개, 다 이게 다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영어에 대한 이해력이 바탕이 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듣기도 이 문제 하나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오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주기적으로 파악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공부 과정이고 어차피 같은 내용을 배우되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아이들이, 물론 신경 써주는 거라는 그 기분도 좋지만요, 조금 더 많은 걸 얻어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약간 이거는 그 원장님들보다는 이제 강사분들한테 적용되는 내용인데, 저희가 듣기 가르칠 때 한국에서 어떻게 해요? 딕테이션 죽어라 하죠? 빈칸 애들 해놓고 들어라, 적어라 하고요. 쉐도잉도 사실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쉐도잉 뭐 따라 말하기 시키는 건데, 따라 말하기보다는 대한민국 학원이나 뭐 학교 교실은 다 딕테이션입니다. 받아쓰기. 따라 말하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왕 따라 말하기를 안 하고 딕테이션을 시킬 거면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팁. 여러분들, 특히 강사분들 문법 빠삭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의미 없는 빈칸 받아쓰기 대신에 그나마 받아쓰기 시킬 거면은 의미 단위로 끊어진 내용, 뭐 구라든가 절이라든가 한 의미로 떨어지는 내용 통째로 받아쓰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이것만 하시면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돼요. 이런 부분에 신경 쓰실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있다가 지금 현 듣기 교육의 잘못된 점이랑 개선점,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학습법은 이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거는 사실 그 기타에드 온라인에서 니트랑 관련된 그런
그 프로그램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인강 듣고 뭐 문제 풀어 이런 그런 수업이 아니고 인강은 짤막짤막하게 듣는데 인강 중간중간에 솔루션이 탑재가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제가 막 예를 들면 막 이렇게 강의하다가 자 그럼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go!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제로 이제 음성 인식이 달려가지고 아이들이 따라 말을 하고 따라 말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요. 이런 것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실제로 라이팅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이것이 평가가 돼가지고 채점이 돼가지고 돌아오고 마지막으로 원어민과 화상이라든가 전화 같은 그런 실제 인터랙션이 가능한 것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점검하는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실제로 말을 해보고 또 원어민과 뭐 교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개발 중이고요. 나중에 이런 것이 개발되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똑같은 모시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것들을 교실에서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 더욱더 아이들이 잘 학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니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약간 좀 시간 제약 때문에 역시나 저도 빨리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네, 벌써 20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건 일단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잠깐 듣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원 원장님들 분들께서는요, 한번 나중에 교실을 들여다보세요. 우리 강사가 또 직접 강의를 진행하시는 분은 내가 듣기 교육을 할 때 아이들한테 어떻게 강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한번 이렇게 조금만 바꿔보면 아이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조그마한 팁을 드릴 테니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실에서 설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듣기 테이프나 mp3 같은 것들을 학생들한테 들려주고요. 듣기 시간에. 얘들아, 들었지? 문제 좀 풀어보자. 문제를 풀게 시켜요. 아이들이 문제를 푼 다음에 당연히 답을 맞추겠죠. 그렇죠? 답을 맞춘 다음에 아이들이 문제를 틀리면 저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해석을 해주겠죠. 그렇죠? 뭐 스크립트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단어의 뜻은 이거고 뭐 예를 들어 문법 같은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은 이 문장의 문법은 이렇게 중요한 거더라. 이렇게 하고 아이들한테 다시 들려주고 또 풀게 해요. 그럼 아이들이 이번에 맞추겠죠. 그렇죠? 자,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방금 여러분들이 했던 그 교실에서 아마도 하는 그 과정은 무엇을 한 거냐면 아이들한테 더 잘 듣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듣기 연습을 시킨 거야. 연습을.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듣는지의 방법인 거지,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시키고 답 맞춰주고 문제 해설하는 거는 사실상 학원에 안 가고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문제집 풀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 저희가 듣기 교육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더 잘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오로지 연습만을 시키고 있다는 게 사실상 듣기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근본적으로 더 잘 듣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치냐고. 당연히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더 잘 들리는 거고, 너네 외국 한번 갔다 와. 외국 한번 갔다 오면 기본 뚫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교실에서 가르칠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뭐 교육학 책에서 갖고 온 내용인데요. 깊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발음업이라고 하면은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영어랑 관련 있는 게 아니고 소리랑 이 소리가 나타내는 단어랑만 연결만 되면 돼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은 그렇죠. 초등학교 교육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파닉스. 파닉스가 사실상 이거죠. 그렇죠? 음을 듣고 이게 무슨 단어인지까지 가는 거. 이게 파닉스예요. 파닉스 그 다음에 발음 현상 등등.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추가돼요? 아마 중등이나 고등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예를 들어 수능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문제를 풀면서 문제 유형별 전략을 배웁니다. 예를 들면 3번 주제 문제는 정답이 처음 세 문장 내에 나온다더라.
선택지에 키워드가 뭐가 나오면은 뭘로 찍으라다. 이게 사실상 아이들이 나중에 배우는 건데 이것들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 등을 사용해가지고 듣기 문제를 푸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듣기 문제라는 거 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육하실 때 주목하셔야 될 점 바로 여기에요. 정말 당연한 내용이긴 하지만 bottom-up listening, 실제 소리와 단어를 연결시키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초등학교 때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파닉스가 있죠? 요즘 아이들이 파닉스를 잘하나요? 못하나요? 파닉스. 뭐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학원 아이들이 파닉스 기똥차게 한다. 모르는 단어 갖다 줘도 다 읽을 수 있고 스펠링 비처럼 미국에서 그 스펠링 맞추는 시합 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게 전국대회가 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어차피 그런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나가서 뭐 스펠링 같은 거 맞추는 거 이런 거 우리 학원 아이들이 기똥차게 한다.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고 아닌 아이들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요. 요즘 아이들이 오히려 영어는 잘한다고 설치지만 저희 때보다 못합니다. 저희 때라고 하면은 제가 30대 초니까 한 20년 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20년 전 저희 때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발음기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발음기호 전혀 모르죠. 뭐 돼지꼬리 발음? 번데기 발음? 뭐야 그게? 먹는 거야? 둘 다 먹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발음기호 전혀 모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저희가 발음기호도 모르고 발음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한테 요즘 아이니까 영어에 노출이 많이 된 아이니까 이런 거 다 건너뛰어요. 파닉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렇죠? 순식간에. 하지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는 파닉스가 제일 중요할지도 몰라요. 파닉스가. 여러분들 그리고 한 가지 장점은요. 영어 수업 재밌게 하기 되게 힘든데 파닉스 작정하고 하면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파닉스이고 아이들한테 아니 저 이런 거 다 알아요 하면은 아 뻥치지만 그냥 하라고 너 아는 거 아니라고 하고 강압적으로 이게 왜 중요한지를 딱 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너희들이 지금 이 단계에서 진짜 이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어차피 효과 없다. 그리고 파닉스를 제대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요. 파닉스 다음에 뭐 중요한 것들이 발음 현상 이런 것들이 그냥 그 다음 연장선이죠, 그렇죠? 연장선. 이거를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이게 머리로 배운다고 돼요. 예를 들면 뭐 미들 스쿨이 아니고 middle school, 드랍이 아니고 drop. 뭐 어떤 거 있죠? not at all이 아니라 not at all. 이런 거 솔직히 연음현상이라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애들이 배우기 시작을 해요. 애들이 그제서야 배우려고 하면 뭐 어차피 머리가 굳었기 때문에 배울 수도 없고 이런 내용은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이미 배우고 와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이런 거 공부합니까? 요즘 교재 보면 되게 어학원이 많기 때문에 어학원 되게 많죠. 그래서 어학원에서 이런 거를 오히려 안 해요. 원어민들이 이거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르쳐요. 본인들한테 너무 쉽고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르치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넘어가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틈새를 파고들고 이 아이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자료도 많이 있고 교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책으로 뭘 가르치라 이런 것은 강사분들한테 원장님 숙제 좀 해주세요. 이런 거 가르치라더라고 하면은 찾아서 하실 테니까. 자, 이렇게 발음 현상까지 한 다음에 그제서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학원에서 하고 있는 뭐 읽어라, 풀어와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시험 지식 같은 거는 초등학생, 중학생이 무슨 시험 지식이 필요해 지금? 어차피 수능 보려면 멀었는데 그렇죠? 국내에서 대학교 갈 아이들은 시험적인 지식 같은 거 뭐 조바심을 내면 말씀을 해주세요. 요즘같이 교육시장이 파란만장하게 변하는 시기에 어차피 너네가 그때 가서 시험 보게 될 때 무슨 시험 볼지 어떤 문제 나올지 모른다고. 영어만 잘하면 되지 뭐 시험 이런 지식 같은 거 혹시라도 애들이 물어보면은 필요 없는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자꾸 길어넘기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긴 시간 힘드셨죠? 아이들의 기억에 남는 교육이라고 한번 같이 몸소 체험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텅 트위스터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 치면 뭐 간장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다 이런 것들 이런 걸 영어로 하면은 바로 텅 트위스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실제로 한번 저희가 audience participation 관객 참여를 제가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노래방이랑 똑같아요. 내가 왠지 하면 옆 사람이 들을 것 같지만 아무도 안 듣고 있습니다. 다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만 관심 있어요.
그런 기뚝차이나 질러주시면 되고요. 제가 위에 거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천천히 읽어보는 거 한번 따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부터 한번 천천히 가볼 테니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듣고 제가 그냥 아예 서로 타이밍이 어긋나면 상당히 뻘쭘하더라고요. 제가 go 하고 해드릴 테니까 go 듣고 나서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위에 거부터 가보겠습니다. Red lorry, yellow lorry, red lorry, yellow lorry. Go. 역시 영어를 교육하시는 분들이라 발음이 아주 명품 발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밑에 것도 Really leery, rarely Larry. Really, Larry is really leery. Go. 하고 혀가 좀 보이니까 즐겁죠, 그래서? 저 인간들이 사실상 알게 모르게 자학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혀가 꼬이고 괴로운데 즐겁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제가 두 개 중에서 어느 걸 해볼까요? 밑에 게 조금 더 기니까 자, 이걸 조금 더 빠르게 천천히 하면 재미가 없어요. 조금 더 빠르게 할 테니까 제가 한 속도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속도 그대로 가셔야 돼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거 하면은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 한번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아유. 자, 오늘 어차피 아직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몸 좀 풀고 기다리셔야지 안 지치지. 좀 풀고. 자, 그러면 밑에 거 제가 빠른 속도로 갈 테니까 잘 듣고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Really leery, really Larry. Really Larry is really leery. Ready? Go. 제가 이 내용을 진짜 여러 번 진행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 최고로 잘하신 것 같아요. 이 그룹이. 네. 박수 한번 칩시다. 주로 다른 데 가서 이걸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는 분명히 빨라졌는데 따라 하시는 분들의 속도는 언제나 그대로예요. 제가 무슨 속도로 가든 상관없이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 파닉스를 배울 때 R과 L 발음의 차이를 배운 다음에 아이들과 재미있게 해볼 수 있는 액티비티입니다. 분명히 10년 뒤에 아이들은 내가 뭘 배웠는지 기억 못할 거예요. 다만 아이들은 그때 내가 웃었는데 혀가 꼬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기억을 하겠지만은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책에만 나와 있는 내용을 진행할 게 아니라 책이 재밌게 잘 나온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다분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런 것들 조금만 찾아가지고 조금만 수업 시간에 하나씩만 이용해 주시면은 그날의 테마에 맞는 걸로 아이들이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이미 해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이따 어디 가면 이게 다 수집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알려드릴게요. 이따 적으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시간이 벌써 빠듯하네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비타에드 온라인에서 촬영했던 것들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1인 2역을 한 건데 옆에 있는 그 검은 친구와 그 옆에 멀쩡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둘 다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사람에게 돈을 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예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갔나요? 네, 인종을 차별해서 인종을 초월하고 이렇게 팔은 좀 해요. 저는 팔에 칠하는 걸 깜빡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흑인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제가 찍은 영상이고요. 비타이드 온라인 사이트에 가서 혹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틀어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저의 그 뭐랄까요 last 데뷔를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망가지는 것만 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 김연아 선수 연설한 거 옆에 서가지고 동시통역 겸 연설을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거 찍은 게 있고요. 그런 다음에 뭐 이것도 뉴욕 뭐 여행 영화 이런 거 이것도 역시나 1인 2역을 제가 상당히 좋아하나 봐요. 또 1인 2역이네요. 그리고 여행 영화 찍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슬슬 제가 마무리할 시간이 왔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그 앞에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듣기가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학 갈 때 중요하니까 얘들아 듣기 해야 된다 하면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들아 니네 어차피 너희 초딩들 니트 봐야 돼 이러면서 니트 얘기하면서도 선생님 니트에 뭐가 나오는데 하면 듣기가 나오시 이런 식으로 듣기에 대해서도 한번 강조를 해주시면서 듣기 교육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듣기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한번 여러분들의 클래스룸, 교실을 들여다보세요. 정말로 내가 애들한테 연습만 시키는 듣기 강의를 하고 있지 않은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연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차라리 딕테이션보다는 쉐도잉 따라하게 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그것 빼고 영어 몇 마디나 하고 있어 평생. 이 아이들 학원 빙글빙글 돌면서도 제가 고3을 가르치는데 봐가지고 너희들 영어 따라 말하기 해봤냐 하면은 아직도 안 해봤대요. 학원에 10몇 명 가까이 있는 아이들이.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실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따라 말하기 같은 게 많이 싫으시고요. 자, 그래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영어 교육을 생활화시켜라. 말이 쉽지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TV 틀어도 한국말 나오고 책도 다 한글이고 다 한국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영어 듣기 생활화시킵니까? 이렇게요. 오디오북. 오디오북이 뭔지 아시나요? 오디오북. 예, 여기저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영어로 된 원서 책을 읽어서 녹음한 파일이에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차를 많이 몰잖아요. 그래서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독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틀어놓고 듣고 이런 건데 이거 파일 구하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아이들한테 아이들 수준에 맞는 걸 하나씩 골라가지고 그냥 한번 들어봐. 좋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한 번 듣고 이거 제가 써본 방법인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요. 동화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처음에는 억지로 시키니까 하겠죠. 내용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들리는 순간부터는 아이들이 다음 건 있냐고 물어보고 아이들이 그냥 매일같이 조금씩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학원 100개 보내는 것보다는 아직도 못해요. 물론 저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저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저희는 이런 것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멘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오디오북 같은 거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미 수도 없이 쓰고 있죠. 근데 그래도 oldies but goodies라고 고전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영어 업체 중에서 뭐 토스 잉글리시 마련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DVD 틀어놓고 반복 깔아마다기만 시키는 학원. 저희가 그걸 표방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개인 시간에 이런 것을 볼 수 있게끔 한 번씩 찔러봐 주세요. 그냥 요즘에 뭐 나왔다는데 재밌다더라? 찔러주고 그럼 아이들 분명히 심심할 때 한 번씩 봅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보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무슨 뜻이에요? 그럼 한번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에 흥미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컨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 연설문 같은 거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 시작을 해가지고 요즘 또 스마트폰 많이 있죠, 그렇죠? 아이들이 다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한 번만 더 찾아보면 분명히 아이들이 교육과 연결되어 있고 좋아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물론 학원장 여러분들에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밑에 애들 시키세요. 밑에 아이들한테 뭐 좋아하는지 한번 알아봐주고 강사들한테 그러면 이런 거 알아보면 아이들한테 또 퍼뜨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교육 커리큘럼에 담을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뭘 쓰는 게 좋으냐를 말씀드리는 시간이 좀 없고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additional content available at 아까 보여드렸던 텅 트위스터라든가 아니면 아까 그 흑인 분장한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물론 흑인 분장한 영상은 비타에듀 온라인에 가면은 아주 잘 올라가 있습니다. 좀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니면 여러분들 혹시 뭐 교육 컨텐츠라든가 이런 거 찾아보실 때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 카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텅 트위스터 알파벳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냥 뭐 아이들한테 파닉스 가르치는데 뭐가 없냐 하면 와가지고 찾아보시고 혹시 없으면 그냥 달라고 하면 제 조교가 다 올려드립니다. 저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화 대본 같은 것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영화 대본 같은 거 쓰실 때 뭐가 없네 하면 와가지고 찾으시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어서 또 찾아서 올려드리니까 제 카페 제가 운영하는 거니까요. 카페에 가가지고 그런 내용들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개인 경험담을 하나 하고 끝내볼게요. 개인 경험담. 제가 20대 초반 때 영화학원에서 일을 할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그 간혹 원장님분들이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영어만 하고 원어민인 척 해라. 하면 저야 뭐 제 월급만 나온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예스! 그래가지고 그냥 영어만 하고요. 이렇게만 하고 있다가 이제 아이들이 눈치를 채요. 요즘 아이들 눈치가 빨라가지고 문자가 한글로 온 거 딱 하나 들켜도 큰일이고요. 아니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 수업 시간에 다시 갈게 하고 딱 끊어버리면 그때 아이들의 표정이 반전 드라마 같은 딱 보고 반전을 깨우쳤을 때 그때 그 표정이 있어서 이런 표정 나오고요. 이런 건데 초등학교 5학년 반을 가르치다가 아이들이 결국에 제가 한국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을 눈치를 챘어요. 그 다음부터 말을 더럽게 안 듣더라고요. 와, 근데 특히나 말을 안 듣는 정말 말을 안 듣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 성함과 똑같더라고요. 참 어찌 그렇게 됐는지. 진짜 철자 저희 아버지 성함인데 이 아이 기철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요즘 아이 치고 이름이 참 촌스럽죠, 그렇죠? 기철이가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우유 한 잔씩 깔아놓고 면담을 했습니다. 다 하면서 너 왜 이렇게 말을 하더니 너 진짜 아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우유 한 잔을 원샷을 하더니 딱 들이키더니 딱 자기 이제 맺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막 얘기를 하는데 긴 이야기를 요약을 해보니까 자기가 되게 잘하는 아이들 다니는 그런 학원에 어느 학원인지 모르겠어요. 엘리트 같은 그런 학원에서 제일 높은 반에서 막 군림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영어가 조금 안 되고 힘들고 해가지고 좀 미끄러지고 뭐하고 했더니 굴러 떨어져서 지금 여기 2반까지 왔다더라. 그 2반이 뭐가 되는 건데, 그쵸? 어차피 그 반까지 왔대요. 그러면서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한숨을 푹 쉬면서 저는 영어를 포기했어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지금 포기하면 어떡해요? 아직 뭐라고 그래서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셔도 학원에 내 반에 그런 아이 한 명쯤이 있을지도 몰라요. 말 안 듣고 못하고 이런 아이들. 근데 초등학교 교육 때 제가 보여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초기 단계에서는 아이들한테 욕심을 내서 뭔가를 많이 가르치게끔 하는 것보다는 제일 첫 번째, 영어라는 것이 싫지 않다, 재미있다, 이런 흥미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계속할 수 있으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텅 트위스트도 할 수 있고 뭐 애니메이션도 찔러주면 애가 보고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교육자이가 동시에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한마디로 모티베이터다 라는 것을 언제나 하고 듣기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지금 너무 거창하죠. 자, 여기까지고 제 시간은요. Thank you for listening. 감사합니다.